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계란이 갑자기 안 썩는 계란이 돼. 왜? 생기가 오니까. 썩는 계란을 안 썩게 해. 응. 몇 도에서도? 38도에서도 안 썩어. 그게 생명의 기적이야. 그런데 38도가 돼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어. 우리 집 사람이 이, 이 부화하는 걸 좋아해요. 계란 부화. 그래서 닭도 키우고 그랬는데 하도 그 장딸기 아침마다 시끄러워 가지고 근데 38도가 되면 안 썩는다고. 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니까 그 38도라는 온도가 뭐예요? 기본 여건이야. 그 우리 사람에게 기본 여건이 되는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올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36.5도인데 37도만 올라가도 찌뿌듯하고 컨디션 안 좋아. 그리고 38도 되면 뭐예요? 털어눕고 싶어. 그 왜 그럴까? 그 온도 뭐 0.5도, 1도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39도 되면 어떻게 돼? 들어누워서 골골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온도가 적정 온도 36도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생기가 점점 안 와요. 그래서 그래. 이 생기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생기가 진짜로 안 오면, 전혀 안 오면 어떻게?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40도, 41도 되면 뭐예요? 생기 안 올라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지고. 그만큼 기본 여건과 이 생기는 아주 예민하게 철저히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갖춰줘야 돼? 기본 여건. 그거를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그거를 뉴스타트 한다고 그러는 거야.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36도가 적정 온도인데 36도 0.1도 더 내려가서 35.9도만 돼도 뭐예요? 컨디션이죠. 그 다음에 35.5도 이렇게 되면 그리고 35도 되면 뭐예요? 저체온증이에요. 해롱해롱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약간만 추워도 어떻게?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났다가 안 났다가. 왜?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기본 여건이 생기를 받는 일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온도만 해도 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분. 그렇죠.
기쁘다. 요게 적정 온도요. 정말 이게 진실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게 적정이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억울하다. 괘씸하다. 이렇게 되면 생기가 팍팍 줄어.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참 생명의 비밀이야. 자, 왜 계란이 같은 엄마가 이렇게 암탉이 품고 있는데 다 38도예요. 엄마 암탉의 체온이 38도니까. 그런데 왜 그 썩는 게 있어요? 썩는 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안 왔다는 말이에요. 생기 안 오면 38도에서는 금방 썩버려요. 왜 그럴까? 38도인데. 왜 생기가 오는 계란이 있고 생기가 안 오는 계란이 있을까? 생기가 안 오니까 썩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생기가 와봐야 아무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면 그래요. 그러면 생기가 와봐야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계란은 어떤 상황에 있는 계란이에요? 네, 그게 무정란이에요. 즉, 무정란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계란의 씨눈에 씨문을 보면 그 씨눈 안에 아빠로부터 온 유전자가 있어야 돼. 물론 엄마는 엄마 몸에 계란이 있으니까 엄마 유전자는 물론 있는데 거기 아빠 유전자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아빠 유전자가 안 오면 그 병아리가 못 돼요. 안 돼. 생기가 와도. 그러니까 생기가 안 오고 생기가 안 오니까 썩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아빠 유전자가 있는 유정란인지 아빠 유전자가 없는 무정란인지 어떻게 알고 생기를 안 보낼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게 없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거를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계란 깨고 그 씨눈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돼. 예. 그런데 하나님 생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현미경 같은 거 안 쓰는 모양이야. 안 봐도 뭐요? 어느 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안 봐도. 참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네, 믿을만 해. 네, 진짜 믿을만.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 안을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란 한 개가 그 미미한 별거 아닌 계란 한 개가 요게 생기를 보낼 만큼 아빠 유전자가 들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간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하나님 보관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돌보신다는 말이 그거를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런 사람이 바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니까 이게 비교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 꼭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음. 자,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레, 곤충이 자 이게 벌레입니다. 애벌레. 곤충이 이 갉아먹지 못하게 소화 방해 물질을 어떻게 분비한다. 얼마나 식물이 똑똑하냐. 이 얘기예요. 연구를 해보면 이 식물의 잎사귀에 애벌레가 이렇게 붙으면 이 식물이 그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지능이라 그래. 보니까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식물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식물도 지능이 있다. 식물이 지능이 있겠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꼭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무래도 식물이 식물을 안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 식물의 지능이 진짜로 있을까 없을까? 어떤 과학자들은 이거 있다고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그 식물 지능을 플란트가 식물이죠. 플란트 인텔리전스, 식물의 지능이라는 미국 과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중앙일보 기자가 보고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신문에 왕창 낸 거예요. 이게 2002년 4월 달이네요. 왜? 이 책을 들여다 보니까 진짜 식물이 똑똑해. 세상에. 야, 여기 이제 애벌레 붙으면 이 이 애벌레를 퇴치해야죠. 그렇죠.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방법을 보니까 직접 보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대를 호출해서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굉장한 지능이야. 자, 직접 보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에 붙으면 이 애벌레가 붙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붙었는지도 식물 잎사귀가 알아. 알고 어떻게 해요? 요 녀석이 나를 갉아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참 똑똑하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소화 억제 물질을 아무도 모르게 이 잎사귀 세포들이 생산해. 잎사귀 세포 안에 뭐가 있게?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배탈이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애벌레가 탁 들어붙으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탈메칠화라는 게 반짝 켜지는 거예요. 네. 암세포가 생기면 반짝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잎사귀들도 애벌레가 붙었구나.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직접 보복하는데 자기 세포 속에 있는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 먹으면 배탈 나게 만드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식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잎사귀 지가 지 유전자, 자기 유전자를 켜가지고 보복한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암세포가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매일매일 생긴데 지금쯤 생겼을는지도 몰라. 아무리 집중을 해도 생겼는지 안 생긴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적당히 지금쯤 한번 켜주자. 그래서 탁 탈메칠화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손 들면 미친 놈이야. 그렇죠? 우리도 못해. 근데 이 학자들은 식물 한다는 거야.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야. 그래서 박사가 잘못되면 하나님 없이 박사가 되면 뭐가 뭔지 모른다는 말을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해대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많은 말들은 마치 시골에서 서울로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 수준이다. 왜 손자가 뭘 갖고 놀아?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논다고. 그죠? 할머니 자동차 좀 봐봐. 그럼 그럼 이제 손자가 이제 이거를 전파 신호를 보내서 자동차 움직임을 조절해야 안 해요. 조절하는데 할머니는 뭐 하는지 몰라. 그렇죠? 할머니는 뭐만 보는 거예요? 자동차. 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시골 자동차들은 이렇게 못하는데 역시 서울에 오니까 자동차들도 장난감도 똑똑하다. 장난감에 지능이 있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심각하게 한다고. 책도 쓰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잘못 걸리면 저 같은 사람한테 걸려.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생기를 알면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구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구한테 뭐예요? 봐, 이거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 나도 모르게 생긴 암세포를 T세포들이 몰려와서 죽이는 사진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생겨? 야, 하나님의 하시네. 이게 이제 가장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보가 가장 똑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진하게 똑똑하면 바보고 바보가 되면 뭐예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모든 이런 놀라운,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실제로 식물은 유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식물 잎사귀 속에 있는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를 탈메칠화 켜주시면 어떻게 돼? 애벌레가 먹고 배탈 난 거야. 벌레가 배탈 아고 배야 하니까 이제 이 벌레가 잎사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 붙어 있잖아. 아고 배야 하니까 땅으로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웬 떡이냐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야, 똑똑하죠, 식물들이. 예. 서울 장난감 자동차는 똑똑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기를 갉아 먹으면 양쪽 옆 잎사귀들이 이거를 안 돼요. 뭐가 아예 안 해. 양쪽 잎사귀들이 아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러니까 마누라한테 맨날 구사리 먹지. 오늘 왜 어디 갔어요? 어? 어. 뭐가 아야. 자, 이거는 이 양쪽 잎사귀를 몰라. 모르는데 누가 신호를 보내요, 생기를. 하나님 생기를 보내니까 얘들은 뭣도 모르고 뭐 하냐. 참, 이 말벌이 아주 좋아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탁 생기를 보내서 켜주니까 여기서 화학물질이 향기를 내는 화학물질을 생산해서 공기저공 뿜어대. 그러면 말벌들이 지나가다가 멀리 있다. 맛있는 냄새 난다. 그 와보니까 누가 있어? 애벌레가 있잖아. 그래서 말벌들이 와가지고 애벌레를 먹어치우고 파티를 벌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 하나 복구시키는 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 그때 이제 해야지. 잎사귀 보고 그러면 어떡해. 자, 이런 이 자연계 이게 이제 자연 현상이야.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이란 말은 하나님적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자 그를 양 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계신 자 그 하나님이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님들이 참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이 결국 하나님의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식물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싫은지, 그만큼 싫어요. 제가 싫어해 봤으니까 옛날에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 버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뭐를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애벌레가 이거 잎사귀를 갉아 먹어도 배탈이 뭐요? 안 나는 때도 있잖아. 그럼 왜 그래? 어떤 경우에 이거 갉아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또 갉아 먹어도 이런 말벌을 부르는 이런 화학 물질을 생산하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해도 모르니 왜냐하면 이 식물이 뭐예요? 그 지역의 개체 수가 충분할 때는 또는 남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벌레들이 갉아먹고 개체 수가 어떻게 이렇게 균형이 맞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물어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당뇨병, 여러분 뭐 우울증, 뭐 이런 거 하나 못 고칠 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유전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과학이야. 그 뉴스타트는 이거를 깨우쳐주고 내 병든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 그 맡겨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이 사람 도튼 사람 같지 않아요? 이제 강의 들을 때 표정 보면 편안해. 처음부터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혹시 거짓말 할까봐, 허튼 소리 할까봐, 혹은 뭔가 이게 문제를 집어내려고. 요즘은 그냥 편안해. 왜? 맞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라는 신뢰, 믿음이 쫙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선영 씨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편안해. 이렇게 편안해지면 통증 좋아져 안 좋아져? 통증 좋아지지. 그럼 이 관절염이 아주 심해. 근데 그런 통증도 좋아져. 그러면서 약을 줄여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하면 시작할 때는 바보 같은데
끝나면 내가 최고야. 제일 똑똑해. 그렇죠? 왜?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똑똑하심이 참 나타나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니까 생기를 받으시는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이 회복해가는 모습.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생기를 알아야 당뇨병도 어떻게 낫는지. 예, 여러분 중에 당뇨병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오늘 당뇨병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 전기는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전기가 생겨나요? 우린 지금 배터리도 연결도 안 했고 전원 케이블도 없고, 근데 우리 몸에는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네. 제가 다 말씀드려도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기는 여기서 생산이 돼요. 네. 여기가 전기 생산하는데. 네. 그러면 저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사람마다 달라요. 대개 한 300개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3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0개 이하로 떨어져서 150개 이렇게 되면 기운 없어. 아이고, 아이 피곤해. 그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잘 생산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운동 선수들은 뭐예요? 피곤한 걸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계속하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도착하셨을 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80밖에 안 됐다면 지금쯤 어떻게? 지금쯤 250개. 또 많이 증가한 사람은 우리 선영이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올라가서 250개, 이제 280개 이렇게 되면 이제 별로 안 피곤하지. 이제 운동해도 처음에는 피곤해도 그 피로도가 점점 없어지고, 왜? 에너지 생산을 충분히 하니까, 전기 생산을. 그러면 우리 선영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뭐예요? 증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욕심이 생겨요. 나도 빨리 증가시켜야지. 그러다가 이제 탈나요. 아시겠죠? 나도 김치 담궈도 되겠다. 오, 오, 나가 김치를 담았어. 이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이제 과로를 하니까, 욕심이 나서 과로를 하니까, 과로할 때는 뭐예요?
휴식을 충분히 안 취하고 과로하면 생기가 못 와요. 왜? 절제를 안 하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 어. 그래서 무리를 하면 이거는 후퇴를 해. 와, 그래서 뭐 김치 담그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대. 와, 그래서 제가요 아주 가슴이 철렁했어. 야, 이거 이제 죽겠구나. 어. 그런데 약도 안 먹고 일주일 만에 거뜬하게 나버렸어.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받은 한 두 달 강의 듣고 뉴스타트를 하면서 받은 생기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 이제 그 부작용 나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 엄청 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T세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죽이지 못해. 그래서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결과 부작용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신 맞고도 어떻게 뻗어 골병 든단 말이에요. 왜? 백신만 들어가도 면역력이 강하면은 오케이, 백신 들어왔구나, 오케이. 뭐 너희들 조금 있으면 골로 갈 테니까.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T세포가 약하면 큰일 났어. 이상한 놈들이 쳐들어왔어. 이래가지고 과잉 반응을 한다. 그게 백신 부작용. 백신도 부작용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제 바이러스 들어오면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놀랍게도 이 안나 씨는 조용하게 아무것도 약도 필요 없이 싹 나버렸어. 와,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제가 진짜 가슴이 철렁.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잘 걸린 것 같아요. 이제 폼 잡으려고 과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큰일 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우리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 몸에 뭐가 흐를 수도 있어? 전자파가 흐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할까? 당분을 태워서 연소를 시켜요. 그럼 당분 연소시키는데 어떻게 전기가 흐를까? 그거는 당연히 당분이라는 물질 안에 뭐예요? 전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당분 같은 물질을 당분은 화학적으로 무슨 물질이라고 불러요?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탄은 뭐예요? 탄은 탄소. 수는 뭐야? 물. 그러니까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이라는 뜻으로 탄수화물이야. 그런 거를 좀 알고 지나가라고. 다 그 명칭에는 왜 그런 명칭이 붙었냐는 그 과학적 이유가 있어. 그럼 우리 그냥 탄소물.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잖아. 이게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고 능력이 떨어져. 자꾸 뭐요? 질문해. 탄수화물이 뭘까? 그래서 탄수화물이 그래서 탄수화물이라 그러는 거. 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탄수화물에는 어떻게 전기가 있을 수 있냐? 화자는 무슨 뜻이라고? 탄수화물 할 때 화합. 탄소와 물이 어떻게? 화합. 화합을 시킬 때는 화합이 안 되는 물질을 화합을 시킬 때는 그 화합 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거기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탄소는 보면 저기 숯 있죠. 숯덩어리 있잖아. 탄소는 숯을 어떻게 막 갈아서 아주 작은 나중에는 막 하도 갈아가지고 숟가루 이렇게 놓고 한 숟갈 떠가지고 후 하면 뭐요? 뭐 이게 날아갈 정도. 그런데 그게 탄소 원자야. 그 탄소 원자 숟가루하고 수는 물입니다. 그렇죠? 물하고 섞으면 화합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물이 드립다 끓이고 흔들어대고 해도 화합이 된 것 같이 물이 회색빛이 나다가도 조금만 가만 놔두면 어떡해? 탄소 입자는 가라앉고 물하고 깨끗이 분리돼 버려. 화합이 안 돼.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그 탄소, 화합되지 않는 탄소와 물이 화합이 되도록 에너지가, 전기가 들어가서 당겨서 함께 하게 하면 그게 이제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그 탄소와 그 물이 화합되게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 망고 나무에, 예. 와, 망고 맛있어요. 지금 망고 말을 했더니 침이 쫙 나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조건반사라 그래, 조건반. 조건반. 침이 쫙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침 만드는 유전자가 탈매출화된 거야. 아시겠죠? 왜? 망고는 맛있다. 라는 망고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망고를 먹어보지 않았으면 망고라고 그래도 침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 좋은 뜻을 품어야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두려워한다든가, 걱정한다든가, 그러면 내 유전자만 자꾸 꺼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망고 안에는 달콤한 당분이 많아요. 그 당분이 다 뭐예요? 탄수화물이야. 그러면 망고 나무는 뭐 하고 있어요? 뿌리로부터는 뭐를 빨아올리고 물을 빨아올리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서 뭐를 흡수해?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구조가 어떻게 되었어요? 탄소 C, 산소 CO2 안에 이건 산소예요. 탄소, 산소. 그래서 식물은 탄수화물을 화합시켜서 당분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CO2를 흡수해가지고 이 O2, 이 산소는 어떻게 해버려요? 사람들한테 줘버려.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없으면 우리 죽어. 그렇죠. 그래서 식물은 우리 사람님들 산소 잘 쓰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고맙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식물들은 뭐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탄소만.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는 식물은 뭐를 빨아들여요? H2O, 물. 물하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 이 H2O 물과 탄소는 어디서 만나요? 잎사귀에서 만나. 잎사귀에서 탁 만나면 뭐가 와요? 햇빛이 쫙 온다고. 그래서 햇빛 속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 전기가. 햇빛 다 전자파예요, 햇빛. 오케이, 아시겠죠? 빨주노, 저 파남보, 이 햇빛 다 전자파야. 햇빛 그 자체가 전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햇빛에 있는 전기가 와서 이 탄소와 물을 어떻게 합해서 화합시켜.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탄소고 그 다음에 탄소가 까만 거니까 물은 파랗다고 치고 이건 물이야. 물이 이렇게 화합이 됐는데 이 탄소와 물이 화합될 수 있는 것은 햇볕이 갖다 주는 결합 에너지, 화합 에너지, 전기를 받아서 이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것은 몇 가지요? 여기 딱 보니까 첫째 탄소 한 가지, 그다음에 또 뭐 물 두 가지, 그다음에 뭐 햇빛, 전기 세 가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딱 탄수화물이 생기면 여러분 숟가루 맛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물 맛있어 없어? 물도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도 없는 두 물질이 햇빛이 와서 결합돼서 탄수화물이 되면 무슨 맛이 나? 달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야. 왜 달까?
과학자들은 몰라요. 왜 단지? 왜? 아무 맛도 없는 탄소가 물이 만난다. 왜 달콤할까? 망고 얼마나 달콤해요. 예, 망고. 망고는 이렇게 눈으로 봐도 어때요? 이뻐 안 이뻐? 와, 그 색깔이 가지각색이야. 음. 제가 망고 맛이 최고로 맛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음, 브라질 북부, 적도 가까운데, 예, 그 지역이에요. 와, 거기 망고는 막 끝내줘. 색깔도, 망고 가지수도 많아. 여러 가지수예요. 음. 향기도 다 달라. 어. 그 브라질 북쪽 지방에 가면 볼타레자라는 도시가 있어. 볼타레자. 하, 얼마나 더운지 몰라. 응. 볼타레자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다 죽을 뻔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어쩌면 그 색깔도 그렇게 좋고 향기도 정말 여자들 향수 뿌리죠. 그거 저리 가라. 아, 이 망고 향기는 근데 뿅 가는 거야 그냥. 음.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숙성되면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 그 말랑말랑 감촉도 끝내줘. 어. 그때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땐 제가 이 이혼 상태였어. 이 사람 아직 만나기 전에.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호랩이야. 근데 호랩이는 뭐 만질만 한 게 없잖아. 이 최고의 향수를 어? 향기를 내는 이 최고로 말랑말랑한 이제 깨달은 모양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달콤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달콤하다는 향기도 가지각색이더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 이 소리도 가지각색이고 향기도 가지각색이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자 그러면 물 물에는 단맛 없어. 숟가루에도 단맛 없어. 아무 맛 없기로 유명한 것들이야. 물하고 숟가루는 탄소는. 근데 이게 태양이 보내는 전기, 태양 광선 속에 있는 전기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 먹는 건 줄 아세요? 전기 먹는 거예요. 전기. 왜?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이 탄소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버려. 무엇으로? 우리가 식물로부터 받아들인 산소하고 우리 몸에서 생긴 이 탄소하고 결합이 돼서 CO2,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면 밖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탄소는 우리 몸 안에서 필요가, 뭐 여러 가지 만들 때 필요도 하지만은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대부분의 탄소는 뭐예요? CO2, 탄산가스로 변화시켜서 내보내버려.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물도 오줌 누고 땀 나고 해서 다 나가는 거야. 우리 몸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 전기만 남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먹이고 계세요? 태양 광선을 먹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당분이, 저 탄수화물이 단맛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 뭐가 단맛을 낸다고 볼 수 있어? 햇빛이지, 그렇지. 햇빛으로 온 전기, 햇빛 맛이 달다는 거야. 햇빛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탄소나 물이나 안 달아. 이게 뭐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그동안 뉴스타트를 배우면서 발전되었던 뇌 기능을 한번 동원해서 왜 닭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와. 아니 저 이제 집에서 강의를 들었으니까 자, 왜 햇빛이 사랑일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려 오셨어? 무조건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사랑이 만약에 사랑의 맛이 있다면 무슨 맛일까?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 사랑의 맛이 있다면 달콤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빠졌을 때는 내 생각 전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달콤해져, 안 해져? 응.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빛은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생기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러면 태양 광선 속에 있는 전기가 사랑이 된 과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태양 광선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게 광선이 되고 그게 빛이야. 그게 왜 사랑이게?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은 달콤한 거라. 사랑해. 그렇죠. 태양 광선 자체가 사랑이고. 자, 태양 광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뉴스타트도 있잖아요. 햇빛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너무 적대시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막 햇빛 안 받으려고 막 복면 마스크를 쓰고 막. 왜냐하면 그러면 햇빛을 받아야만 그 햇빛이 우리 몸 세포 안에서 비타민 D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햇빛. 그래서 그런 과학적 무슨 비타민 D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햇볕은 정서적으로 와 오늘 날씨 끝내주네 이 말 한마디가 튀어나올 때 이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이 없는 캄캄한 데서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아기가 결국 못 살아요. 어, 엄마도 우리도 어른들도 캄캄한 데서 살면 생기를 충분히 못 받아.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전기를 생산해내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핵, 핵, 핵분열 방법이에요. 원자핵을 어떻게 분열시킬 때 원자핵에서 나오는 에너지. 어저께 공부했잖아. 양성자, 중성자 그렇죠. 그것이 분열시키면 에너지가 팍 방출이 돼. 왜? 이렇게 해 있던 에너지가 뭐요? 방출이 되니까 분열돼. 그런데 그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더 강력하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학자들 알아요. 그 태양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면 돼. 그거는 핵 분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원자핵을 어떻게? 자, 수소 원자하고 또 수소 한 개를 융합시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야.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빛, 전자파,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지금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데? 우리가 1월 1일 날뭐 해돋이 본다. 속초 해변까지 다 모여가지고 와 해 떴다 할 때는 사실은 8분 20초 전에 이미 떴어. 왜? 태양의 위치는 이미 수평선 위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해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 햇빛이 우리 눈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8분 20초 걸려. 그 우리는 촌놈처럼 해는 벌써 떴는데 8분 20초 후에 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해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 알고. 그러니까 너무 까불지 맙시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태양에서는 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 핵 융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선진국 7개국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핵 융합 기술이 가장 지금 상당히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아직도 핵 융합이 성공을 못했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태양은. 아니, 지구에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많아도 핵융합을
아직도 성공을 못했는데 태양에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그 핵융합이 부지런히 매 순간마다 일어나서 그 태양광선을 이 지구를 향하여 보내고,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광선을 받아들이는 식물들이 있어. 그 식물의 잎사귀에 엽록소라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그 엽록소에 태양광선이 되면 거기서 탄수화물이 합성이 되는 거야. 그 합성을, 즉 탄소와 물의 합성을 광합성이라고 불러. 다 배웠잖아, 그렇죠? 다 배웠는데도 알아 몰라? 몰라. 그게 우리야 지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돈 버는 방법밖에 몰라 지금. 다른 그 진리들을 몰라.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다 우리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태양에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있는 데는 그 광합성이란 핵융합이라는 그 복잡한 과정. 그게 많은 조건들이 딱 맞아야 핵융합이 돼. 근데 그게 태양에 아무도 없는데, 과학자들도 없는데, 그 과학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과학자가 다 하시는 거야. 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주기 위하여? 생기를 보내. 그래서 생기를 받으려면 태양광선이 필요하다고.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면 참 놀랍다, 감사하다. 이러면 생기를 이제 진짜 받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콤한 망고를 먹이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태어났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왜 망고가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향기롭고 달콤하고 그래서 저는 망고로부터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 제주도 망고도 애플 망고도 맛있죠, 맛있는데 브라질과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망고를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망고의 달콤한 맛은 그거는 햇빛 맛이야. 그러니까 그 햇빛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 에너지가 햇볕화돼서 해를 통과하면서 햇빛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맛이란다.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죠. 그렇게 향기롭고,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맞죠. 그래서 그 망고를 한 입 합니다. 음, 음, 음.
신음소리가 나도록. 그럼 여러분, 사랑에 푹 빠지면, 너무 섹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알고. 그래서 천국이 있나 하면 많은 사람은 그 천국을 보지도 않고 뭐요? 지옥 쪽으로만 본다고. 뭐 자존심 상했다느니, 속 상해 죽겠다느니, 미워 죽겠다느니, 화가 나서 죽겠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지상의 천국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당뇨병의 서론이에요. 근데 이 당도, 당뇨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에요? 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 과해.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당이 그렇게 좋은 거지만,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당뇨병 환자는, 당이 그렇게 피 속에 과잉하게 넘쳐 흐르냐? 그러면, 자, 제가 여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여기 이제 세포를 2개 그릴게요. 여기 세포핵. 요거는 요거는 뭐? 예? 요거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실은 뭐예요? 유전자. 이거 실뭉치는 뭐예요? 염색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강의를 다른 사람한테 해줄 정도로 확 꿰고 있어야 돼. 네. 그런데 다 이런 공부 다 해놓고 또 이게 뭐냐 그래도 대답을 못하고 이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이런 강의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그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뭐 얘기가 있잖아. 모든 것에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있는 곳이 바로 사랑이 있는 곳이야. 속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염색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왜 전기가 흐르냐고 하면 이 세포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전기는 어디서 생산된다?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다. 어떻게? 이 피 속에 이런 까만 점, 이것이 혈당, 피 속에 있는 당분이다. 이 혈당이 이 세포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 이 문이 열리면 이 당분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그 다음에 이 피 속에는 또 뭐가 녹아 있습니까? 산소가 녹아 있어. 그래서 이 녹아 있는 산소는 그냥 문이 안 열려도 그냥 산소는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옵니다. 자, 연료가 되는 당분과 드디어 또 태울 때, 연소를 시킬 때는 꼭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 그 산소하고 어디서 같이 만나? 미토콘드리아에서 같이 만나서 여기서 같이 만나면 여기서 뭐가 오냐? 생기가 와. 생기가 와서
생기가 착 오면 상당히 강력한 주파수의 그 생체 전자파가 발생해서 찌찌직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당분이라는 연료가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당분이 연소가 돼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당뇨병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왜 당뇨병에 걸리면 이 혈당이 너무 높아지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까만 점점점점 당분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연소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피 속에 당분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피 속에 당분이 넘쳐나니까 소변에도 당이 나온다 말이야. 그래서 소변이 끈적끈적해지고 하니까 소변을 보면 뽀글뽀글 거품이 막 쫙 일어나지. 왜? 당분이 많으면 끈적끈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당분이 없으면 그냥 거품이 생기더라도 팍팍 금방 즉시 터져버리고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지 않죠. 그런데 당분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당분이 옛날에는 젊을 때는 당뇨병이 없었을 때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들어갔다고. 자, 그러면 근데 왜 지금은 안 들어갈까? 하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옛날에 그렇게 잘 열리던 문이 안 열리게 되는 병이 당뇨병이야. 자, 문제는 왜 옛날에 잘 열리던 문이 왜 안 열릴까?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첫 번째,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문이 왜 안 열리는가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여기 스위치가 붙어 있어.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 스위치를 눌러주면 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요 스위치를 눌러주는 게 뭐냐 했더니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딱 열어주니까 엘리베이터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문이 쫙 열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 당뇨병에 걸린 이유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이유로 당뇨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당뇨병의 원인을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소아당뇨병의 경우에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인슐린 생산 잘 안 돼서. 나중에 보니까, 인슐린이 이 생산되는 양은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혼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인슐린은 충분히 생산되는데, 췌장에서.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는 다 똑같은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문이 안 열려. 인슐린이 가서 누르는데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 뭐야? 당뇨병 안 걸린 사람들은 문 쉽게 열린다.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 한번 아주 이거 쉬운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진난만하게 이런 거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게? 스위치가 고장났네요 그래. 맞아.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이게 뭘 배웠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천진난만하면 뭐 대답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저 초인종이 둔해졌어. 초인종이 문제가 생겼지. 그렇죠. 스위치에.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덮개라는 게 이상한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가서 뭐예요? 눌러도 둔한 거야. 그래서 자란 거야. 자, 그래서 이 덮개가 어떤 물질인지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레지스틴이라고 붙였어요. 레지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레지스트 저항이라는 뜻. 그러니까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눌러도 스위치가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인슐린이라는 뜻이고 레지스터는 저항.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 물질. 그래서 레지스틴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 레지스틴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뭐라고 기억하는 게 쉬워요? 덮개. 덮개. 자, 왜 저 덮개가 생겼냐? 저 덮개만 없어지면 어떻게? 당뇨병 나. 그럼 왜 덮개가 생겼을까? 덮어둔다는 것은 언제 덮어둬야 돼? 그렇지, 사용을 안 할 때. 사용을 안 하면 덮어둬.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고급 차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계속 그 차가 덮여 있어. 그 언제 타는지 몰라. 그렇게 사용은 안 해. 그러니까 덮어놔야지. 와, 그 덮개도 만져보니까 비싼 천이더라고. 어. 그 차는 딱 이렇게 보니까 페라리야. 이태리 스포츠카 페라리. 안 타요. 자, 스위치도 자꾸 덮어놓으려고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귀중한 스위치를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면 어떻게 덮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사용을 다시 할 때를 위해서. 자, 어떻게 살면 덮어놔야 돼? 자, 이 전기, 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이 살면 덮개가 생겨. 그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운동 안 한다는 얘기야. 운동을 안 하면
에너지 생산의 필요성이 있어 없어?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당뇨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내가 당뇨병에 걸리도록 지금 뭐요? 살고 있으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여자들이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어, 칼로리 섭취는 많은데 운동도 안 하고 오면 뭐요? 고스톱 치다가 운동 안 해. 그러면 덮개가 덮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운동 부족. 운동이 부족한. 자, 저렇게 운동이 부족한데 당뇨약을 아무리 먹어봐야 덮개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덮개는 언제 없어져? 운동을 해야만 없어지는 거야. 그럼 약을 평생 먹어도 운동 안 하는 삶. 자,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 뭐예요? 뭐가 너무 많아? 고지방. 지방 섭취가 너무 많으면,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야만 당분과 산소 공급을 구석구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모세혈 운동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뭐도 줄어들어 버려. 숫자도.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열심히 하면 체중도 과체중이 안 돼. 왜? 맨날 태워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면서 운동 안 하면 체중은 불어나고, 덮개는 덮이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뭐예요? 줄어들고 이거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는 거 맞아. 그러나 좋다로 말하면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다. 그걸 알아야 돼. 운동 안 하고 병을 예방할 도리가 특히 당뇨병.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면 이 근육이나 온 몸에 모세혈관들이 쫙 퍼져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 뭐요? 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세혈관의 상황이 달라져. 여러분이 지금 그 삼겹살 먹고 뭐 술 마시고 이래서 하면 이게 지방이 피 속에 너무 많은 피 자체가 어떻게 돼? 끈적끈적해져.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들이 뭐예요? 이게 적혈구야. 뭐를 운반해? 산소를 운반해. 그러면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 적혈구들이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찌뿌듯하다, 뭐 결린다, 온갖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뭐요? 왜 이렇게 결려? 여보, 두들겨 주면 뭐라 그래요? 시원해 그래요. 왜 시원하게? 그렇지. 이렇게 여기에 두들겨 주면 이게
떨어져서 이 적혈구들이 일로 또 통과하기 시작하면 산소 공급이 되니까 그 순간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의학 공부가 참 재밌어요. 의사 되었으면 좋았을 사람. 재밌어 죽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면 자꾸 피곤해. 그러니까 운동하기가 뭐예요? 싫어.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 나 싫어. 나중에 운동해보면 점점 뭐예요? 피로감이 없어지고, 배도 뭐예요? 나왔던 배도 들어. 저도 배 많이 들어갔어. 그죠? 그래서 저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걸린 사람이 여기 와서 여기는 지방이 아주 낮아요. 그렇죠? 기름기가 별로 없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강식을 하면 피가 뭐요? 맑아져. 이렇게 해서 적혈구가 슉슉슉 통과.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돼.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당분이 잘 탈 수 있어 없어? 잘 못 타요. 근데 이래서 문제가 자꾸 중첩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뭐겠어?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받아야 돼?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 생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계속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막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에이, 더러운 새끼들 죽겠어. 에이, 짜증나. 자꾸 이러고 있으면 다 기가 막혀서 생기를 못 받게 돼. 그래서 이제 운동 부족, 고지방, 뭐 부족? 생기 부족. 자,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하면 낫는다? 생기 받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그렇게 길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 한마디로 딱 줄이면 뉴 스타트.